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지난 8월 18일 4.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이하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대 이어 3일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 3.8%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 물결표 쌓인 400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 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 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 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사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 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여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 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사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 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도전과 성취의 현장. 경기도 장애인 이트 페스티벌 찾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와 KT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넓히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통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해 IT 종목, e스포츠 종목, AI 코딩 종목 등 총 3개 분야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성과를 선보였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열정과 성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며 도전의 기쁨과 자신감을 심어준 경험이 향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의 교육, 취업, 문화활동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포천시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원모는 지난 5일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북면 새마을 사랑의 바자회와 연계해 진행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와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 방법과 긴급 지원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홍보했다. 또한 협의체 자체 후원금 마련을 위한 후원 현장 접수도 진행했다. 김원모 민간위원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보살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신북면장은 주민 스스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행사와 연계해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1, 은 1일, 안산시의 문을 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센터의 사회적 가치와 향후 운영 과제를 짚었다. 안산센터는 파주와 수원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설치된 시설로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의사소통 일상생활 수행이 크게 제한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중에는 스문의 시간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이곳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대표적인 통합돌봄 모델로 평가된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센터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돌봄을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돌봄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에게는 숨 쉴 여유를 주며 지역사회에는 공동체적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안산센터가 도입하는 AI 로봇과 상상 누림터 등 특화 사업에 기대를 표하며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지속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가 경기도와 안산시,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김용성 경기도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 더민주, 광명사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 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 정서 회복, 직업 학업 복귀, 가족 지원 등 다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사례처럼 척수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전환재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도 중도장애인 지원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중도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중도장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갑질 근절 교육 실시,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박차.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는 9월 1일 경기도 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김덕만 강사를 초청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갑질의 개념과 유형, 갑질 공직자 분석 및 사례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7월 실시한 반부패 청렴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힘썼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직원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 문화는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